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우리 이 CNG 방송을 시작한 지가 2008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CNG 방송 시작하면서 새로 새해에 대해서 예측이나 이런 대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해도 한 7, 8년이 됐는데 전문가를 모시고 7인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2015년에 대한 전망, 각 분야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출연자분들에 대해서 좀 인사와 좀 자기 회사 소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이걸 넘겨야 됩니까? 자, PTC 코리아의 유용호 상무님? 이사입니다. 몇 년째 이사하십니까? 예, 항상 소개할 때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지난번에 해주시더니 오늘은 좀 정확하게 발음을 못 해주셨네요. 예. 프린스로다가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소개드리기 전에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시면요, 저 혼자만 나옵니다. 현재까지는. 예. 왜냐하면 제 아버님의 친구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자로만 정확하게 주셔가지고요. 굉장히 한자로 보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이름인데 발음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뭐 좀 써있지만은 조 박사님하고 조금 뭔가를 작업을 옛날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을 한 번 낸 적도 있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컬럼도 따라 쓰다 보니까 지금 29회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목표는 한 100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회 정도 하면은 뭔가가 저 자신한테 지금 엔지니어한테 뭐 전해준다는 거 있지만은 저가 저한테 뭔가 남기는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가 있고요. 뭐 취미를 이렇게 적어놨지만은 사실 뭐 등산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사실은 그냥 그러기는 좀 그래서 저희 블로그를 제가 한 4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라고 하면은 제가 적자생존이라고 했지만 이게 적는 게 남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주에 제가 아시는 분, 그러니까 저하고 아시는 분하고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매주 이렇게 뭐 오래 편지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지를 블로그에도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도 연결하고 뭐 그런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로 좀 하고 있고 진짜 취미는 사실 뒤늦게 이제 사진이란 거를 좀 접해가지고 그냥 다른 건 아니고 스토리텔링을 위한 겁니다. 순전히 뭐 고화질이 아니라 잘 찍지도 못하고요. 많이 찍고 많이 버립니다. 그 중에 이제 쓸만한 거를 남겨서 이제 기록을 남기는 그런 걸 좀 취미 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영업과 기술의 뭐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처럼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회사 소개를 잠시 해주시죠. 저희가 PTC가 뭐 최근에 저희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CAD, PLM 뭐 이런 쪽으로만 좀 집중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 나오는 소프트웨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ISO 26262와 같이 기능 안전 이런 쪽 관련된 솔루션들과 그 다음에 서비스 매뉴얼이나 서비스 쪽 관련된 솔루션들을 저희가 주로 다루었었는데 최근에 뭐 요즘 시대의 핫한 IoT 관련된 솔루션들을 저희가 인수를 하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모든 제품이나 사회가 좀 스마트해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커넥티드 어디에다가 프로덕트에다가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제품이 될 수 있고 PLM이라는 이런 제조 정보하고 연결된 이런 모든 것을 연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화두로 등장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굉장히 그 회사의 전략을 지금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5개 뭐 저희들 세그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SLM, ALM, SCM, 뭐 PLM, CAD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서 그 하나의 그 통합된 뷰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회사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이동주 본부장님께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국텔레콤에서 제조기술 컨설팅 영업본부를 맡고 있는 이동주 이사입니다. 오늘 또 이런 자리에 또 여러 그 이쪽 그 분야에서 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저는 구글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제 이름은 나오지는 않고요. 탤런트 이동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자입니다. 예, 그래서 제 이름이 좀 여성스럽나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이동주 하면 가장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이 이제 윤동주 시인, 예, 뭐 그런 거 생각나고요. 예, 일단 뭐 하여튼 제 이름은 구글에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뭐 의사, 변호사, 예, 건축가, 예, 예, 그냥 사담이었고, 예, 저희 한국텔캠을 뭐 잠깐 뭐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 한국텔캠은 캐드캠과 관련된 그 첨단 제조 기술을 연구 보급을 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설립됐고, 그 92년도에 개발사인 그 텔캠 리미티드와 그 합자 법인을 설립하여 그 현재 25년 이상 국내에서 캐드캠 관련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5년은 저희한테는 25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사업 계획 목표를 퀀텀 립이라고 해서 어떤 폭발적 성장이라는 이걸 목표로 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가지 탄탄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크게, 예, 도약하고자 합니다. 또 뭐 오늘 또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캐드캠 관련된 것 중에서 저희는 그 캠 쪽에서 어떤 가공과 관련된 그 것들을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고요. 또한 뭐 그 한국텔캠 저희 한국에서 자체 개발한 자동화 솔루션인 HDS를 국내에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일반 제조뿐만 아니라 그 덴탈 아니면 오스어 등 어떤 의료, 메디칼 쪽 솔루션도 역시 국내에 같이, 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출연자분은 다소 시스템의 백영훈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다소 시스템 코리아에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백영훈입니다. 그 앞서도 잠깐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분위기를 풀어주시는 겸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사실 이 자리가 저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분들 이렇게 모임인 줄 알고 마음 편히 왔다가 이렇게 좀 내공이 있으신 우리 기술 쪽에 많이 프리세일즈 하고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데요. 여하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로 이제 개인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프레임을 짜는 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유 이사님께서 네이버나 이제 구글에서 구글링을 해서 본인의 그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이제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이름을 검색하면 아직 전 직장에서의 어떤 이름 관련 이름 검색어로 좀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그 뭐 흔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독일에서 그 지금 그 한국과 독일의 어떤 경제 발전에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지신 굉장히 그 원로 경제학자가 계세요. 그 동명에. 그분 다음으로 아마 제 이름으로 가장 검색이 많이 뜨지 않을까 싶고요. 소프트웨어는 처음인데 이 제조, 이 엔지니어링 쪽 소프트웨어로 오다 보니 굉장히 하드코어한 업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다소 시스템은 잘 알다시피 지금 업계 지난 1987년에 본사가 설립이 됐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97년서부터 사업을 좀 진행을 해오고 있고, 그 이제 처음에 이제 3D 모델링서부터 이제 디지털 모컵, 그다음에 이제 PLM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쭉 선도해 오면서 지난 2012년부터 그 3D 익스피리언스 기업이다라고 선포를 해서 계속 그 고객의 가치를 위한 그런 비전을 3D 익스피리언스, 즉 3D 기술을 핵심으로 해서 그 고객들의 어떤 경험을 그 축으로 놓고 그 어떤
CAD/CAM이나 CAE나 PLM의 어떤 도메인에서 좀 벗어나서 좀 더 그것들을 좀 더 비즈니스 밸류에 맞게 그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횟수로 이제 5년 동안 계속 지금 이끌어오면서 저희가 3D 익스피리언스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그 시장에서의 사업은 총 이제 12개 산업군에 나눠서 사업을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는 그간 한 2개, 13개 정도의 회사를 그동안 3년 동안에 걸쳐서 3D 익스피리언스 그 비전을 선포한 이후로 인수합병을 해오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품 중심의 영역에서 어떤 자연과학 그리고 생명과학 영역까지 지금 포괄하는, 저희 이제 3가지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프로덕트, 네이처, 라이프. 이 3가지를 포괄하는 어떤 그런 영역까지 좀 사업을 좀 넓혀가면서 그 기존에는 제조 쪽만 집중했던 곳에서 탈피해서 좀 더 새로운 밸류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가히 이제 업계의 어떤 선도적인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엔시스 코리아의 김한석 이사님을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엔시스 코리아에서 그 기술 담당을 하고 있는 김한석입니다. 사실 오늘 여기 오신 전문가 분들하고 저는 처음 만나 뵙고요. 처음 초청을 받았는데 저희 엔시스라는 회사를 조금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제 이름을 네이버에 쳐보시면 개그맨 김한석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개그맨하고는 좀 전 다르지만 나름 열심히 재밌게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겠고요. 저희 쪽 회사는 좀 특별하게 CAD 쪽이 아니라 CAE 컴퍼니입니다. 즉 엔지니어링 쪽에 포커스 되어 있는 회사고요. 만들어진 지는 한 46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구조 역학, 유체 역학,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쪽 전자기 쪽 관련된 솔루션을 모두 갖고 있는 CAE 쪽 굉장히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한국 지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엔시스 하면 태성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채널 파트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케니컬 쪽하고 플루이드 쪽은 태성에서, 그리고 일렉트로닉 쪽은 한국 지사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CA 컴퍼니하고 좀 다르게 엔시스는 말씀드린 3가지 피직, 즉 미케니컬, 플루이드, 일렉트로닉스를 모두 갖고 있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CA 컴퍼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폭넓은 산업 전반에 관련된 솔루션을 구비하고 있고요. 굉장히 빠른 성장세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포커스하는 거는 뭐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제조업 관련된 가장 엔지니어링 쪽으로 굉장히 좀 통합 해석 환경 쪽에 포커스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비전이라고 하는 STPD, 시뮬레이션 드리븐 프로세스 디벨롭먼트와 그 제조업 4.0하고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관련돼서 굉장히 좀 사용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희 쪽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멀티피직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개발해낼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멀티피직 환경들을 시스템 전반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솔루션들을 개발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 알겠습니다. 테클라 코리아의 김혁원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만나뵈서 반갑고요. 우선 또 이 방송 나가면은 아마 저 회사에서 굉장히 혼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가 저만큼 이렇게 부실한 케이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부 다 말로 때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테클라 코리아는 아마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영한 업체입니다. 이제 법인 설립된 지가 1년밖에 안 됐고요. 저희 회사 자체는 엑스티라는 이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 보면은 철골 전문 CAD 쪽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RC서부터 해가지고 프리캐스트, 그다음에 스틸, 그다음에 CM까지 전반적인 구조 전반적인 거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 변신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미션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3개의 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시공 가능한 모델을 고객한테 제공을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저희들의 팀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케이스는 저희는 이제 건설 건축 쪽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건축 의장서부터 해가지고 설비
근데 제일 하단부에 이제 구조물이라는 거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조가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지만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주요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테클라 입장에서 보면 어떤 플랫폼하고도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해져야 되고 어떠한 그 시스템하고도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오픈 BIM 쪽을 그 지향하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고객 위주로 그 지향하는 그런 회사라고 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이제 제 입장, 그 저희 회사 입장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잠깐 더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저는 이제 건축가를 나와가지고 첫 직장이 인터그라프였었습니다. 인터그라프 코리아에서 약 한 6년간 근무하다가 너무 이제 그 학사에서 그 IT 쪽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그 실무 지식이 좀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대우건설 플랜트 구조팀에서 약 그 3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근무를 하다가 그 부분에서 이제 구조기술사를 따려고 하다가 IMF가 터졌습니다. IMF가 터져서 그 저희 이제 대우건설이 굉장히 어려운 그 위치에 이제 접하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그 IT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돼가지고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약 한 10년 정도를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약 3년 정도는 SI 쪽으로 해가지고 자체 조금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그 테클라 코리아에 그 인볼브가 돼가지고 한국의 그 구조 쪽에 그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아비바 코리아에서 한국, 일본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함상욱 전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회사 영문 이름을 보고 배바라고 읽으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저희 회사 이름을 비바로 꼭 좀 읽어주셨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비바라는 회사는 역사가 조금 여기 오신 분들 회사보다는 조금 긴 것 같습니다. 1967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하고 저희 영국 정부하고 같이 산학 협동으로 시작해서 약 50년 동안 한 가지 산업 분야죠. 엔지니어링 IT 쪽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경쟁하고 저희 경쟁사도 여기 좀 오셨는데요. CAD하고 PLM 뭐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IT 쪽 관련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서는 PDMS라든지 아비바 마린이라든지 아비바 넷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회사는 규모가 역사는 좀 됐습니다만은 규모는 어떻게 보면 뭐 다른 경쟁사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엔지니어링 IT라는 한 분야에서만 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다른 쪽에 관련돼서 한눈 팔 그런 계획은 전혀 없고요. 이쪽 그 엔지니어링 쪽 분야에 관련해서만 저희가 한 우물을 파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뭐 한 우물 파는 거가 전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회사 직원이 근무 연수가 대체로 깁니다.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저도 이 회사에 지금 근무한 지 약 12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이죠. 과거에 대우중공업이었었고 그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이제 시작을 했어서 아비바 솔루션 또는 인터그랍 솔루션 또는 뭐 엔시스라든지 여러 가지 솔루션도 접해봤습니다만 아무튼 그 회사에서 현재 지금 아비바 코리아로 온 지가 약 12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도 뭐 대한민국의 EPC사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각종 그 플랜트 업체 또는 조선해양 업체 저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이 2014년 결산과 2015년 전망입니다. 저희한테 있어서 2014년은 정말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일앤가스 시장이 워낙 위축되면서 국내 플랜트 업계라든지 조선해양 업계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 우물을 팔고 있다는 그런 그
숙명 때문에 저희도 같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이런 솔루션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시작부터 많이 어렵습니다. 오일 프라이스가 뭐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국내 모든 회사들이 투자에 여력이 생겼습니다만 오일 앤 가스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조선중공업, 그다음에 해양산업, 플랜트 EPC 업계는 이 업계는 많이 힘들 겁니다. 이 힘든 이 시기에 저희가 솔루션을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인모 차장님 좀 이제 3D 프린터의 회사인데 자기 회사와 자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로토텍에서 3D 프린터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모입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3대 이상 있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그 자리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떨립니다. 저희 그 프로토텍은 2005년 1월 4일 날 설립되었습니다. 2005년 1월 4일 날 설립되었지만 1996년부터 스트라타시스 프로덕트 판매 비즈니스를 해왔고요. 2005년 이제 프로토텍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명이 변경되었고 이후에 계속 스트라타시스 그 비즈니스를 해오다가 2013년도에 스트라타시스와 오브제스가 합병이 되면서 이름은 이제 스트라타시스로 유지하게 됐죠. 합병이 되면서 저희 전통적으로 해오던 FDM 방식의 3D 프린터와 폴리젯 방식의 3D 프린터를 같이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서울 구로동에 있고요. 대구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은 한 100억 원 가량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최초 시작했을 때 7명의 직원으로 매우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약 30명의 직원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저희 프로토텍의 그 비전은 3D 프린팅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가 3D 프린팅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3D 프린팅 비즈니스, 이와 연관된 3D 스캔 비즈니스, 또 그와 관련된 역설계 및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또한 시제품을 제작 용역 서비스 할 수 있는 용역 서비스 비즈니스 총 4개 그 사업에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 미션으로는 최고의 3D 프린팅 컨설턴트 집단이 되는 것, 그리고 고객 만족 최우수 기업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3D 프린팅 시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로 이제 각자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략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어떤 쪽으로 얘기할 건지를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이제부터 2부 본격적으로 우리 그 토론의 그 주제가 이제 그 2014년을 본인들 기업에서 본인 입장에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2014년을 어떻게 보냈고, 그 다음에 2015년은 어떤 방향으로 보낼 것이냐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몇 가지의 요새 이제 저희들이 뽑은 화두들을 이제 모든 분들이 다 말씀해 주시긴 어려우니까 이제 유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IoT라든가 어떤 아까 말씀해 주신 소프트웨어 접근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2014년 어떻게 보냈고 2015년은 어떤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2014년에는 저희들도 앞에 장표가 있는데 회사로 보면은 이제 IoT라는 시장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볼 때 그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는 여전히 이제 저희가 그 PLM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요. IoT가 많이 이제 시장에 나와 이야기는 하지만
요번에 뭐 CES도 보셨겠지만 그냥 미래의 비전으로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이제 선진업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4년에 한국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바라볼 때는 여전히 전통적인 PLM에 대해서 그 R&D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많이 삼고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ALM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업무를 적용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이제 국내 전문가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2, 3년 전에 비해서는 이제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내용들을 국내 시장에 맞게끔 업무에 맞게끔 많이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PLM의 좀 연장성산에서 보면은 이제 QLM 이제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좀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그 사용자 기대만큼 이제 솔루션의 충족도가 사실적으로 그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뭐 솔루션 자체의 기능도 있겠지만 그 이제 솔루션을 그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이 노고가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PLM에 이제 클라우드를 적용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관련돼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PLM이 동작하느냐 또 있겠지만 데이터들을 어떤 외부로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그 기업체에서 그 뭐 빅데이터나 다른 전통적인 다른 부분들하고 정보는 잘 쌓여 있다. 대신에 이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할까 하는 것이 이제 큰 화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2014년에 주로 그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이동주 이사님이 좀 본인 회사 입장에서나 이 캠 쪽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2014년도 이 캠 시장 쪽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된 단어를 하나 뽑자면 표준화 그리고 자동화 이 두 분야 두 단어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테크캠에서는 이 자동화 관련된 거를 그 작년도에 많이 신경을 썼고 역시 올해 또 내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캠 자동화 솔루션 보급을 저희가 작년도에 많은 부분을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어떤 공정 통합 관리 또 이거 자동화를 위한 그 한국텔레캠의 자체 개발 솔루션인 그 HDS를 개발해서 2012년서부터 국내에 보급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 2014년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개발한 이 HDS를 일본 또 중국 이런 쪽에 수출을 함으로써 그 해외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됐고 또 이러한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은 아마 2015년도에 아마 폭발적으로 그 이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한국텔레캠에서는 제조 통합 자동화 솔루션을 보급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텔레캠 기술연구소에서는 제조 실행 자동화 어떤 실시간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하는 금융산업에 특화된 어떤 제조 통합 자동화 솔루션인 M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략적인 그림이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아마 시장에 보급이 됐을 경우에는 국내 텔레캠 쪽에 아마 좀 큰 많은 변화를 가져오리라 생각이 들고 이 MI는 그 2015년 3월에 있을 그 인터몰드 전시회에서 베타 버전이 첫 리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그 한국텔레캠에서는 공급망 관리 기술 분야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제조업체들은 어떤 기업 내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떤 그 리드타임 단축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한 효율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제조 환경은 그러지는 못하고 있죠. 많은 변화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전사적인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이런 것이 필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 그 한국텔레캠 기술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특화된 제조 통합 자동화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 부분도 역시 조만간에 아마 런칭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나아가서 이제 뭐 저희 한국텔레캠은 어떤 외국의 소프트웨어를 그냥 수입해다 판매하는 그런 단순적인 일뿐만 아니라 국내 현실에 맞는
어떤 맞춤화된 이런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그 국내 제조업 개발 그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다수의 백윤 이사님께서는 이제 마케팅 네. 쪽을 좀 넓게 기술적으로 여지껏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좀 마케팅 쪽으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먼저는 어떤 전체 시장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벤더 차원에서 신규로 인수합병했던 어떤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시장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엔트리 진입을 시키느냐의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도 본사에서 뭔가 새로운 전략이나 어떤 새로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국내에서 시장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합니다. 근데 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한 해는 저희 다소 시스템이 결론적으로는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던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최종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 약 한 18에서 20% 성장을 year on year 그러니까 YOY growth라고 합니다만 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성장을 이룬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들여다 봐야 될 부분이 과연 그 성장의 질적인 측면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매년 이제 곧 아마 이제 다음 달 특집이 캐드앵글 픽 특집이 연말 결산이지 않을까 싶은데 매년 한 10에서 한 13%, 15% 정도 이렇게 성장률을 굉장히 높게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성장률이 뭐 3% 후반대, 올해는 3% 이제 초반대로 이제 국가 경제 성장률이 이제 조정이 하향 조정이 됐죠. 근데 우리 이 제조 이제 엔지니어링 쪽의 IT 시장 성장률도 이게 추이를 보면 대략 한 2배, 3배 정도의 성장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혀 무관하게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도 저희가 두 자리 숫자 이상의 성장률을 이제 받았고 또 그걸 좀 달성을 해야 되는 지상 과제를 안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시장 기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업계 용어로는 고투 마켓이라고 하고 이제 시장 진입 전략이라고 합니다만 기존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수요를 가지고 그런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성장했던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산업군, 그러니까 자동차나 전기전자 그리고 기계 쪽의 이제 고객들 상대로 어떤 그런 수요를 이제 같이 맞춰서 공급을 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비전통 그 동안의 PLM이나 이제 CAD 쪽에서 많이 이제 못 들어갔던 그런 비전통 제조 시장이라든지 심지어 서비스 시장의 영역에서도 저희가 이제 PLM의 개념이나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저희 쪽 개념 관련해서 좀 신규 수요를 좀 발굴을 했던 상징적인 프로젝트들이 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생명과학의 어떤 의료 장비, 그러니까 메디컬 디바이스 쪽, 그다음에 소비재, 심지어 이제 패션 쪽까지 저희가 공급사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솔루션 측면에서 보면 저희 이제 해석 솔루션인 이제 아바쿠스,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시뮬리아라고 합니다만 그쪽에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 제품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그쪽의 성장률이 좀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기술의 어떤 시장 진입 차원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런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앞서 P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빗 방식의 클라우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SaaS,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를 저희가 상반기에 본사에서는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런칭을 했고 하반기서부터 저희가 국내에 이제 중소 중견, 아무래도 대기업 쪽은 프라이빗 방식을 아직도 좀 선호를 하고 있고 보안 문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중소 중견 기업 쪽에서의 어떤 클라우드 쪽의 수요 발굴을 지금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고객사들도 한 20군데가 좀 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를 좀 이렇게 알리는 그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좀 뭔가 성과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희망을 갖는 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케팅에 나오셔서 더 아주 신랄하게 더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옆에는 또 여기 나오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약간 좀 경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나서 또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사실은 산업의 기본을 계속 제공해 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서 경쟁도 좋지만 이 마켓도 좀 더 크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잠시 해봤습니다. 자, 엔시스에서 말씀해 주시죠. 예, 엔시스 코리아의 김한석입니다. 엔시스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성장세를 계속 유지해 온 회사입니다. 주로 CA 쪽에 포커스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3년 전부터 거의 30%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왔는데 작년도 사실 비슷하게 성장을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힘을 받았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 관련 전자산업 쪽에 그 매출들이 많이 컸던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엔시스 코리아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올해 또 작년과 같은 그런 또 분위기가 꼭 온다는 법은 없고요. 올해 저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는 IoT 쪽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제 씨앗이 뿌려졌고, 올해는 좀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좀 솔루션들이 발굴되어지고 분위기가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매출 목표는 작년보다는 올해 워낙 뭐 경기가 불투명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작게 잡은 편이고요. 일단은 성장을 계속 치중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좀 내실을 기하는, 그리고 저희 해석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포커스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엔시스 내부적으로도 IoT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솔루션으로 여러 가지 제공되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주로 많이 쓰시는데 BIM을 대표해 좀 2014년과 2015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테클라라고 하면 대부분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엑스스틸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스틸 온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저희가 RC 마켓이나 프리캐스트 마켓에 좀 성공적으로 진입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까지 고객은 못 만들었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CM 마켓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조 해석 쪽. 그러니까 저희가 재작년에 또 해석 솔버 쪽에 영국 해서 업체인데 그 업체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 해석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빌드까지 지원하는 그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는 그 전반적인 업체로 이제 변신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빼먹은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 테클라 자체도 미국의 트림블이라는 회사로 저희가 인수 합병이 됐습니다. 트림블이라는 회사 자체는 측량 장비 쪽하고 내비게이터 쪽에 특화가 돼 있고 SI 쪽으로 해가지고 전방 쪽으로 하고 있고, 저희 테클라가 소속돼 있는 쪽은 트림블 빌딩 앤 컨스트럭션 디비전 쪽에 저희는 이제 구조 파트만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스케치업이나 아니면 비코나 아니면 또 얼마 전에 게리 테크놀로지 쪽에 인수를 해서 그쪽에서 저희 쪽에 이제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모바일 솔루션 쪽에 있는 플랫폼을 또 그쪽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전체 플랫폼을 잡아나가는 그런 어떤 형태로 갈 거고요.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이제 변화는 스틸에서 전방위적으로 구조 전방위적으로 이제 변화됐다는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국내 같은 케이스는 대부분이 BIM이라는 게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스타트를 대부분 했습니다. 그리고 거버먼트 쪽에서도 대부분이 디자인, 설계 사무소 쪽에 드리븐을 하다 보니까 국내는 BIM이라는 마켓 자체가 디자인 BIM이 좀 포커스가 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금 그 지어지고 있는 현장 베이스의 그러니까 시공사 베이스의 BIM이 굉장히 약한 그런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BIM의 좀 2단계, 3단계로 좀 진출할 수 있는 거에 그 벽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 테클라 쪽에서 그 컨스트럭션 BIM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실제 시공에서 지어지는 건물하고 똑같은 BIM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제조 쪽으로 이제 철골도 이제 제작을 해야 될 거고, 프리캐스트도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또 RC 같은 케이스는 철근도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BIM 데이터가 NC 머신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가지고 자동화되는 쪽에, 그래서 매뉴팩처링 BIM이라는 용어가 저희들이 대두를 했고, 또 마켓에서 굉장히 어웨어니스가 높아진 케이스고, 그러면서 이제 BIM이라는 그 자체 솔루션뿐만 아니라 저희 그 트림블사가 가지고 있는 3D 스캐닝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리버스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또 새로운 마켓이 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뿐만 아니라 BIM이라는 원래 목적 자체가 시공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트림블사에 가지고 있는 그 각종 그 측량 장비하고 BIM 데이터하고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호환을 함으로 해가지고 현장의 시공 품질을 굉장히 올리는 쪽에 포커스를 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아마 그 부분들이 내년도에 올해는 이제 그 제너럴 컨스트럭션 쪽과 그 1차, 2차 협력 업체들 하고 전반적인 어떤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쪽에 저희가 좀 포커스가 돼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비바의 그 함전무님은 어떻게 또 2014년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뭐 잠시 뭐 대한민국의 2014년도 이 플랜트 업계, 그다음에 조선해양 업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이란 우리 대한민국이란 데서 그 오일머니에 따르는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플랜트 업계라든지 조선해양 업계에서의 그 오일 그 머니에 따르는 그 프로젝트 수행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2014년 어려움을 겪었고요. 2015년도 계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플랜트 EPC 회사라든지 각종 조선해양 업체에서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엔지니어링 그 아웃소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링 아웃소싱 포함해서 해외의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어떤 그런 아웃소싱, 그래서 글로벌 환경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원천적인 여러 가지 솔루션을 찾고 있었죠, 업계에서는요. 그래서 뭐 시트릭스 솔루션을 이용한 메타프라임 방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러한 그 시장의 요구에 힘입어서 지금은 이제는 이제 발표했을 정도의 클라우딩 솔루션을 내놓게 됐습니다. 가장 이쪽 그 대규모 장치 산업, 플랜트라든지 조선해양 뭐 이쪽에서의 그 CAD 솔루션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메케니컬 CAD에서의 그 화면에서 CAD에서 소화해야 되는 그 부품 수하고 플랜트 조선해양에서 커버해야 되는 부품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희 예를 들어서 조선해양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뭐 LNG FPS 같은 경우는 부품 수만 2천만 개가 이상 됩니다. 그런 부품 수에 따르는 CAD의 어떤 그런 그 엔진 이런 부분이 MCAD 자체를 뭐 비하하자는 차원은 아니고요. MCAD가 가지고 있는 CAD의 특성상 그 부품에 너무 많은 속성을 데이터를 담고 있다 보니까 2천만 개의 부품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CAD 시스템 부분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클라우딩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기술적인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퍼포먼스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한 이슈죠. 특히나 이런 대규모 산업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활용한
아마존에서는 이제 대규모 R&D 비용을 들여서 그런 그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아마존의 그 클라우딩 서비스를 같이 활용을 해서 저희의 플랜트 조선해양 캐드 쪽의 클라우딩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딩 서비스를 통해서 글로벌 환경이 구축이 되면 지금 겪고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 이쪽 그 산업은 이런 아웃소싱을 통해서 많은 부분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조선해양 플랜트만 하는 회사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국내에 그게 강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본사가 영국이고 영국의 많은 부분이 석유화학, 오일, 가스 이쪽에 공장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GS 칼텍스라든지 삼성 토탈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공장들이 역사가 뭐 100년씩 되는 공장들도 많죠. 이러한 오래된 공장의 디지털 아셋화를 위해서 저희도 ZNF의 그 레이저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플랜트화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론칭한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2015년도를 이거에 집중하는 해로 그렇게 하도록 할 예정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PLM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실 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메케니컬 캐드 이제 솔루션 벤더 PLM이라는 용어 자체의 태생부터가 사실 메케니컬 캐드 쪽에서 태생된 걸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그 메케니컬 캐드 쪽에서 얘기하는 PLM 영역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PLM이라는 용어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실제로 플랜트 조선 해양에서 만들어지는 그 수많은 캐드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생산까지 떨어뜨릴 수 있느냐 그런 생산에 떨어뜨리는 방법에 있어서 그 중간에 발생하는 그 수많은 리비전 설계가 끝난 다음에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와 생산이 동시에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의 리비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CAD와 ERP 간의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러한 솔루션을 내놓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물론 그런 레퍼런스 자체 국내에서의 어떤 그런 PLM 개념에 놓고 보면 저희 솔루션 자체가 PLM이라는 전체 영역을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도 이런 쪽의 솔루션을 2015년도에는 특히나 조선해양 이쪽의 생산업체에 생산과 설계를 동시 수행해야 되는 업체에 저희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BIM이라는 그 너무나도 큰 영역에서 저희가 뭐 BIM을 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어찌됐든 이런 그 대규모 장치 산업 플랜트 공장을 설계하는 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BIM을 처리하는 그 솔루션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쪽 분야에도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2015년도 향후 저희 아비바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좀 요새 작년서부터 하두였죠. 사실은 그 전에도 뭐 2008년 때부터도 이제 그 고급 3D 프린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014년에 좀 많이 대중화 모든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3D 프린터라는 용어가 그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하고서부터 네. 폭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그 프로토텍에서는 2014년 어떻게 보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 프로토텍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는 한국 그 3D 프린터 업체의 시장 전반적으로 약 그 50% 가량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 표에 보시는 그래프는 그 홀로스 레포트라는 그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료를 수집한
그 책에서 이제 인용해 왔습니다. 이 표에서 보실 때 약 지금 93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그 전 세계 시장에 판매되는 3D 프린터와 그다음에 3D 프린팅 용역 비즈니스를 두 가지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주목하셔가지고 보실 만한 점이 약 2010년 정도부터 2010년쯤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는 약 28%, 전 세계적으로 28%, 2011년에는 마찬가지로 28%, 2012년에는 약 44%, 201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50%가량 성장을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저희가 2015년에도 마찬가지로 약 50%가량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도 저희가 국내 시장에서 그 3D 프린팅 판매의 좀 특징적인 면들을 몇 가지 봤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저가 프린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처음에는 뭐 몇백만 원짜리 프린터가 나오더니 몇십만 원짜리 프린터도 출시가 되게 됐고요. 또 더 비싼 프린터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2014년도에 보면은 전문가용 3D 프린터를 볼 때 고가의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됐습니다. 이 고가라는 거는 새로운 재료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능들이 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그 장비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 장비 업체에서도 고가의 기술을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한 저가 장비들이 또 출시가 돼서 가격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메이저 회사에서 출시하는 장비는 뭐 1,000만 원대까지 이제 출시되는 영역을 굉장히 가격을 낮췄고요. 뭐 10억 이상의 장비들도 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판매 규모로 금액의 규모로 봤을 때는 약 90% 정도를 그래도 메이저급 회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저가 프린터를 봤을 때에는 오픈소스 저가 프린터는 이제 그 FDM 타입이라고 하는 저희가 그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분사하는 FDM 타입이라는 그 3D 프린터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FDM 프린터의 그 저가 장비들이 점차 좀 그 기능을 보완한 제품. 어떻게 말하면은 저가의 장비들도 조금 더 저렴해지는 장비도 있지만 조금 더 기능을 보완해서 조금 더 고가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한 그 광경화성 수지를 이용하는 그 광원을 썩어서 광경화성 수지를 이용하는 방식의 저가 프린터들도 시장에 그 출시가 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격대는 지금 제가 본 걸로는 한 60만 원부터 한 뭐 7, 800만 원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500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뭐 금액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한 10% 정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2부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에 대해서 2014년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는 2015년의 대략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머지 3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3부는 결론이겠죠, 이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을 다 듣고 제 나름대로도 매년 예측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하니까 근데 이제 이 분야가 다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에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그 좀 트랜지션 되는 게 2015년인데 거의 새로운 것들은 앞으로 한 5, 6년, 10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들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걸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거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몇 가지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옛날만큼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드웨어든. 옛날에는 독점을 했으면 한 10년, 20년은 괜찮았는데 지금은 뭘 하나 해도 이게 이상한 놈들이 갑자기 비선형으로 나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통적으로 강자는 항상 강자였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뭐 여기 삼성전자에서 나오신 분은 없지만 좀 오래 갈 줄 알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런 것들. 그래서 2015년에 제 3부에는 저희 지금 한 5분 정도 쉬고 이제 5분 후에 진짜 2015년의 결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뭐 제가 1, 2부는 조금씩 저기 했었는데 그 1, 2부에서는 회사의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자기 개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도 좀 3부에서는 좀 이제 풀어주셨으면 좀 합니다. 재미있게. 너무 그 뭐 사장님이나 지사장님을 위한 발언만 좀 하시지 마시고 3부는 5분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